예, 자, 이제 강론 한번 가보죠. 자, 점유권. 일단은 이제 점유권은 이제 반대말이 본권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권리 그런 본권 요게 정상이에요. 정당성을 가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죠. 지배할 수 있는 물건, 권리, 물건. 뭐 대표적인 애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만약에 이 책에 동상 가지고 하면 쉽습니다. 이 책의 소유자는 정당하게 이 책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 책을 만약에 도둑 맞았다 이거죠. 을이 훔쳐갔어요. 침탈해 갔죠. 현재 이제 을이 이제 책을 훔쳐갔으면 이 사람이 점유는 을이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소유권이 소멸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용 수익은 못하지만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갑이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책을 찾아와가지고 소유물 반환 채권이 물권적 채권이잖아. 채찍기간 100년, 200년 가기 전에 이게 찾아와가지고 사용수익 처분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점유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점유권이 이미 상실했잖아. 이 사람한테 뺏겼으니까 사실상 지배권은 소멸했지만 소유권은 소멸이 아니라 방해당하고 있는 거죠. 이 본권은 이것은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당한 거고 점유권은 소멸한 거죠. 그 차이입니다.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둑놈이라면 점유권자는 도둑놈이고 소유권자는 갑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점유권과 본권은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죠. 도둑 맞았다.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 병존하게 되죠. 점유권은 본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희한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그 관련 조문 보세요. 오른쪽에 192조 제1항 우측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가지는 지배가 아니고 정당성은 따지지 않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입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이제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자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1 점유제도 슬쩍 읽어보면 점유제도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야. 사실상 지배 같은 거 소지, 가지고 있음. 소지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권리, 즉 본권 여부는 따지지 않고 본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실상 지배 상태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주는 것을 점유라 그럽니다. 도둑놈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요. 자, 오른쪽 갑니다. 맨 위에 2번 객관주의에서 2번에 소지의사설만 기억하세요. 소지의사를 가지면 점유권자입니다.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소지 원인은 불문합니다. 도둑놈이 가지고 있던, 횡령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소지 원인은 불문하고 현재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자예요. 거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죠.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암기해 줘야 되겠죠? 점유권자. 점유권자는 크게 이제 세 사람이에요. 자, 점유권. 자, 점유권자는 줄여서 점유자라고도 하죠. 1. 직접 가지고 있으면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현재 여러분들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게 책, 연필, 볼펜, 안경, 신발 직접 점유하고 있잖아. 2번 빌려져 가지고 간접 점유로 점유한 사람을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이 사망했다, 상속인입니다. 무조건 점유자 그러면 세 개 떠올라야 됩니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근데 가지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 그래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근데 점유 보조자 딱 하나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권은 가집니다.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은 스스로 힘으로 권리 구제하는 권리. 이거는 있다. 도둑놈 잡는 거죠. 도둑 잡는 자력구제권만 가지는 게 점유보조자입니다. 아까 나왔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채권의 상대방도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만 있어요. 자, 하나씩 갑니다. 그리고 4. 점유보조자 나오죠. 점유보조자. 자, 관련 조문 195조. 가사상 그러면 가정부, 영업상, 점원, 근로자, 기타 유사한 관계에 하여 공무원 등등 관계에 하여 타인이 바로 점유주입니다. 점유주인. 타인의 지시 같은 말 명령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주인만을 점유자라고 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점유보조자 보죠. 여기가 상점이야. 24집 편의점. 상점 주인이 갑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알바생이 알바를 하고 있죠. 이 가게 알바생이 점유보조자, 점원이죠. 이 점원이 이제 바로 점유보조자가 됩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알바생은 복종하죠. 명령 복종 관계를 점유보조 관계라 그래. 그럼 이 점원은 이제 가게에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자기를 위해 소지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하고 있죠. 이 점원은 점유권이 없고 주인만 점유자입니다.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 돼요. 명령 복종 관계가 없으면 점유보조자가 아닙니다. 웨이터 보조 그런 거죠. 자, 2번 요건 내려오면 요건에서 요건. 자, 동그라미 2번 줄고 나간다. 점유보조자, 점원, 공무원 등이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지시가 바로 명령이죠. 따라야 할 점유보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점유주인하고 점유보조자 사이에 점유보조 관계, 명령복종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복종 관계는 계약일 수도 있고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 즉 공무원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가 명령과 복종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도지사하고 수행비서가 이게 점유보조관계입니다. 이게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명령복종관계인데 무슨 합의가 가능해요? 까라면 까 끝나는 거지. 자, 그게 점유보조관계입니다. 점유보조자는 물청의 상대방도 안 됩니다. 다음 오른쪽 3 효과 갑니다. 효과에서 점유보조자,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지시를 내린 타인 점유주인만 점유자가 됩니다. 상점의 주인만 점유자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자, 따라서 줄어 나간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 다만 딱 한 개 있다 그랬죠. 점유보조자도 무슨 권은 있다?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도둑놈은 잡을 수가 있어. 여기 만약에 가게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이제 이 도둑놈 잡는 거는 점원이 해야 돼요. 만약에 점유보조자에게 자력구제권까지 안 주면요, 주인한테 전화해야 돼. 주인은 저 낚시 갔어요. 사장님 도둑놈 들어왔는데요. 야, 네가 잡아라. 아니요, 우리 민법생이 그러는데요. 저는 점유보조자라서 자력구제권이 없대요. 그러면 도둑놈 다 훔쳐간단 말이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점유보조자는 도둑놈 잡는 거는 점유보조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상속인도 점유자죠. 상속인 갑니다. 상속인. 자, 193조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또 해설 쓰고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상속인은 상속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인인지 알았든 몰랐든 이건 따지잖아. 모르는 중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 맨 밑에 3번 간접 점유자 나오죠. 자, 점유보조자는 두 사람 사이 명령복종관계, 즉 점유를 보조하는 관계. 보조가 들어가니까 보조관계 쉽죠. 명령복종관계입니다. 근데 간접 점유자하고 직접 점유자, 이거는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요. 점유 매개, 이어주는 관계. 매개, 중매서 주는 관계. 매개 관계. 우리 중개가 알선 매개 관계죠. 매개 주는 관계입니다. 매개 관계. 자, 갑이 대개 이제 설정자예요. 갑이. 자, 무슨 설정자. 임대차라면 임차권 설정자죠. 같은 말 임대인.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설정자가 대개 이제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빌려주는 게 바로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 관계,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하면 우리 이제 임차인이죠. 이런 관계를 점유 매개관계라고 그래. 그럼 임차인이 여기 농사 짓고 있잖아요. 아니면 건물 살고 있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여기다 빌려줬으니까 간접 점유자. 그럼 간접 점유가 되면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전대를 놓게 되면 점유가 세 개가 되죠. 한 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 이와 같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몰일권주의 예외가 바로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은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희한한 놈이죠. 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94조 관련 조문.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사용대차, 임대차 등등등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이 바로 직접 점유자입니다.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있으면 점유가 두 개야.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두 개의 점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 의에서 두 번째 예컨대 이거야. 갑의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차한 경우 임차인이 이제 병이 바로 직접 점유자가 되고 빌려준 임대인 값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그럼 한 개의 물건에 점유권이 두 개 나왔죠?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입니다. 이번에 성립 요건. 자, 1번에서 특정인이 직접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타주 점유자가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타주 점유자 개념이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죠. 임차인은 소유 의사가 없죠. 전세권자도 소유 의사가 없잖아요.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가 돼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줄 2번 점유 매개관계, 매개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 매개관계가 있어야 돼. 줄거 나간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 점유자로부터 파생되어야 됩니다. 점유 매개관계 아까 조문 봤죠, 그죠? 점유 매개관계.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이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애가 전대차죠, 그죠? 임대차, 전대차와 같이 중첩적 있을 수도 있다. 다음 3번 내로 간접 점유자의 지는 무슨 설정자입니다. 임대인,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등등은 두 번 밑에서 맨 뒤에 간접 점유자도 당연히 점유권 단데 뭐는 없다 딱 한 개.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은 부정된다,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는데 딱 한 개 뭐만 없다? 자력 구제권만 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전대를 놨다고 하죠. 전대를 놨는데 집주인은 갑이에요. 근데 지금 전차인이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잡아야지. 이 멀리 있는 갑이 새벽 2시에 도둑놈 잡으러 시간이 없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 인정되는 자력구제권은 없다는 거죠. 자력구제권 예외니까 점유권이 없는 보조자에게는 인정되지만 간접 점유자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유자 세 사람 누구 배웠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 성립하려면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돼. 다음 점유 보조 관계가 있는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딱 한 개 자력구제권은 있다. 그걸 기억하고 무조건 이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이 세 사람이고 얘는 점유자가 아니다. 자, 3번에 점유의 종류 한번 가보죠. 종류는 1번에 타주점유, 자주점유 이건 좀 중요 표시하세요. 개념 중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 1의 소유자 도둑놈에다 세 사람 더 적어보세요. 소유자 도둑에다가 매수인, 수정받은 정해받은 수정자, 경락인 등입니다. 매매에서 매수인이 되거나 정해받아서 수정자가 되거나 경락받아 경락인도 점유하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입니다. 와 같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자라 그래. 객관적으로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져야 돼요. 이때는 사실상 소유입니다. 법률적 소유가 아니고요. 도둑놈, 그 다음에 소유자, 매수인, 정여받은 수정자, 경락인 등입니다. 반대로 질권자 앞에다가 적으세요. 임차인, 전세권자, 분묘기지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분묘기지권자, 매도인 등과 같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자라고 그래요. 자, 객관적으로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자주점유자,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유자를 타주점유자라고 그래. 남의 물건 빌린 사람은 타주점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구별 기준 내려오면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이번에 구별 기준에 한편 다음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와 관계된 사정이 줄건다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객관적.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그 밑에 국유대지를 자기가 불화받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3번에 자,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타주점유자의 대표적인 애가 임차인이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죠.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물건을 자기가 빌렸어요. 빌려서 사용하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주점유가 되려면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 갑에게 내가 소유하겠다고 바깥으로 소유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소유 의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돼.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매수인 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새로운 권한. 자, 자주점유에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권한이 바로 매매에서 매수인이 되거나 또는 정여받아서 수정자가 되거나 또는 경락받아서 경락인이 되거나 이런 게 되면 자주로 바뀌게 되고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점유로 전하는 방법 1번. 자, 줄고 나간다.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죽었고 새로운 권한 가로 열고 매매, 정여, 경매 등 가로 닫고에 의하여 소유자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전환 바뀌게 됩니다.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임차인은 타주점유자잖아. 임차인은 객관적으로 소유한다는 의사가 없죠. 남의 물건을 빌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임차인을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이 되죠. 그럼 자주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주점유자 즉 임차인이 점유 목적물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거나 등기를 하는 것은 무효 등기잖아요. 미친놈이죠. 이거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또 지분 보존 등기를 완료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자주점유로 되지 않습니다. 무단이야 무단. 그 다음 2번에서 상속은 자주점유 권한이 아니야. 상속은 아까 자주점유 권한이 뭐뭐라 그랬죠? 매매, 정여, 경매 등이 돼야죠. 상속은 포괄성계니까 자주점유 새로운 권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판례죠. 다음 2번. 자, 적고 2번 예외 2. 자, 요겁니다. 새로운 권한으로 시작하거나 소유여사 표시가 나오죠. 2번을 받고 2. 타주점유자가 타주한 간접점유자에게 간접점유 주관한다.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두 개는 외워야 된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첫째, 소유의사를 바깥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한으로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와보세요. 자, 가리고 4번 확인학습 밑에 거꾸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려면 거꾸로 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뒤에 부동산을 줄거나가는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물을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죠. 매도인은 팔았죠. 물건 팔고 나서 점유하니까 소유여사가 없어진다는 거야. 타주점유로 바뀌어요. 자, 매수인의 점유는 뭐였죠? 자주점유야. 거꾸로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뀌죠. 또 읽어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후 해제란 말이나 무슨 복귀됐죠? 당연 복귀했죠.
당연 복귀했으니까 그 이후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뀌어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했으니까. 또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있은 후에 경락인에게 경락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종전 소유자의 점유도 매도인하고 똑같죠? 타주 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위에 확인학습 문제 하나 보죠. 다 배운 건 이제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뭐 맨날 나오는 거네.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자라 아니다. 아니다. 근데 뭐는 가지고 있다?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번 유치권자는 아까 저전문 시간 했던 거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했죠.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의해서 물청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는 가능해요. 점유친다면 유치권이라는 물건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이때는 뭘로 해야 돼? 점유보호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사람 딱 한 명이라 그랬죠. 누구? 유치권자. 그걸 기억하라 그랬고. 3번에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이거죠. 대표적인 타주 점유잖아요.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묘를 썼어요. 분묘. 묘는 반드시 시신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을이 이제 남의 땅에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빈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그래요. 을의 분묘기지권자는 남의 땅을 소유한다는 의식을 가져요. 빌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빌린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타주 점유죠. 분묘기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 이퀄 분묘기지권자에게는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타주야, 타주. 자주 X. 4번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했네요. 매도인은 자주야, 타주야? 팔아먹었으니까 타주네, 타주.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무 지고 있는 자, 매도인의 점유는 특단회사 등에 없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정확하게 답 나왔네요. 4번. 그 밑에 이제 4번, 답 4. 자, 5번은 아직 안 배운 건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차후에 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퀴즈가 갑니다. 263쪽. 가려고 2. 선의 점유, 악의 점유입니다. 자, 선의는 뭐죠?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 모르는 거. 자, 악의는 알고 있는 것. 알고 치죠? 알고 있다. 악의 모르고 있다. 선의. 근데 조심할 게 이제 점유에서는 항상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본권이에요. 본권을 모르고 있다. 선의. 본권을 알고 있다. 악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읽어보죠. 선의 점유의 개념은 적담. 본권이 없어요. 없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가 선의 점유입니다. 자, 선의 점유는 본권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본권이 없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게 선의 점유고. 잘라주고 본권이 없음을 알고 또는 의심을 품으면 악의 점유가 됩니다. 다음 3번 내려와서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과실은 부주입니다. 잘못. 잘못이 있는 점유, 과실 있는 점유. 잘못이 없는 점유를 무과실 점유. 한자로 쓰면 과실 없는 무과실 점유입니다. 다음 4번에 하자, 흠을 하자라고 그래요. 흠이 있는 점유, 흠이 없는 점유. 흠이 없는 점유가 좋은 거죠. 우리 민법은 좋은 점유로 추정하는데, 자, 교재를 조금 보죠. 하자가 있는 점유란 악의, 과실, 은비, 거기 은비 앞에 폭력이 빠졌어요. 폭력 점유가 빠졌어. 무슨 점유? 폭력, 그 다음에 은비. 은비는 은밀 더하기 비밀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즉 남몰래 한다는 거죠. 남몰래 은비 점유, 남몰래 점유.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해요. 반대말 하자 없는 점유란. 자, 반대말 가보죠. 악의의 반대가 선의.
과실의 반대가 무과실, 폭력의 반대가 평온, 은비의 반대가 공연, 불계속의 반대가 계속을 하자 없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를 기억하세요.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우리 조문은 점유자는 하자 없는 걸로 평온, 공연으로 점유로 추정됩니다. 자, 3절 딱 5번 더 하겠어요. 자, 점유권을 취득하러 갑니다. 다음 쭉 가면 자, 가리고 3번에 점유 성계의 효과가 갑니다. 자, 줄것에 1번에 점유의 분리병합의 자유라고 적어. 분리병합의 자유.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걸 분리고 앞사람 걸 합하는 걸 병합이라 그래. 분리병합의 자유. 이 분리병합이라는 뜻은 소송할 때 많이 써먹어요. 최준실 씨하고 박근혜 씨를 한꺼번에 소송 같이 하면 병합소송이라 그러고 분리하면 분리소송이라 그래요. 자, 간다. 199조 1항. 점유자의 성계인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이걸 분리주장이라 그래. 심표. 자기 점유와 앞전자, 앞 점유자의 점유를 이어받아 아울러 병합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 또는 더 앞사람, 앞사람을 합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제2항이 조심해야 돼. 앞전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병합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도 개성이 아니로 성계입니다. 오타났네. 거꾸로 돼야 돼. 하자도 성계한다. 이걸 많이 내요. 앞사람의 점유를 이어받을 때는 하자도 이어받아야 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때 다음 두 번째 줄.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병합 주장하는 경우는 그 점유자의 하자인 악이나 과실이나 폭력이나 은비 등을 이어받아야 돼. 성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2번 와서 자신의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의 하자는 성계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분리 주장하면 하자가 성계가 안 돼.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갑이 이제 만약에 하자가 있다. 타주자. 갑이. 다음 을이 이제 이 사람 걸 매매해서 성계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자주였어요.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하면 자주고 앞사람까지 합하면 타주가 된다는 거죠. 자기 것만 주장할 때는 자, 판례학습 보세요. 바로 밑에 판례학습. 점유에 성계가 있는 경우 전 앞전자 앞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그러면 앞사람 끝까지 주장하면 타주가 되겠죠. 근데 심표 있죠. 점유자의 성계인이 앞사람 게 아니라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를 뭐로 추정한다고?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앞사람 끝까지 다 합하려면 하자 타주가 되지만 자기 것만 주장하면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다음 2번 점유권의 소멸로입니다. 자, 그 밑에 점유권은 다른 물건과 다름으로 아까 했던 거예요. 혼동이나 소멸시효로는 점유권이 소멸 안 됩니다. 혼동이 일어나도 점유권은 절대 소멸 안 된다 그랬죠. 혼동은 무슨 물건 소멸 사유야? 제한 물건만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는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소멸되는 거죠. 점유권은 혼동이나 시효로는 절대로 소멸 안 해요. 자, 밑에 1번에 직접 점유 소멸론이 192조 바로 나오잖아요. 자, 점유는 손에 가지고 있으면 취득, 분실하면 소멸한다는 거죠.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내가 열쇠를 분실했다. 그럼 점유권 소멸이에요. 요즘이 이제 본권하고 좀 다릅니다. 자, 본권에서는 갑이, 자, 이 물건을, 자, 채굴 할까요? 이 책을 이제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점유권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소유권자로 가지고 있었어요. 본권인 소유권과 점유권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 도둑놈한테 훔쳐갔어요. 도둑놈이 훔쳐가는 걸 침탈이라고 그래. 침탈 당하면 점유권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192조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는 게 점유권 소멸했어. 그러나 소유권은 소멸이 아니라 소유권은 방해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정당하게 사용 수익할 소유권자는 갑이고 점유권자는 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유권이 사실상 지배니까 이거는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니까 이럴 때는 소유권자하고 점유권자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점 조심하고요. 다음 맨 밑에 이 간접 점유의 소멸 원인입니다. 자, 간접 점유는 대표적인 애가 임대차였죠.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럼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죠.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요게 간접 점유도 소멸하겠죠. 또 요거 이어주는 관계가 무슨 관계였죠? 점유를 많이 주는 관계? 매개 관계죠. 요게 끊어져 버리면 간접 점유도 소멸하죠. 이게 끊어지는 게 우리 횡령하는 거죠. 횡령 갑니다. 직접 점유자 즉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 점유를 횡령을 해서 점유 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게 되면 간접 점유가 소멸합니다. 자, 간접 점유의 소멸 원인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점유 매개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소멸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에 의하고 자 종류를 봤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점유 효력이 나옵니다. 예. 이건 뭐 양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효력부터 가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아시는 대로 따라오고 모르면 그냥 다음에 또 따라오면 돼요. 그걸 갖다가 막 너무 열심히 하려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오고 질문하려면 앞에서 강의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모르면 가르쳐주지 마. 또 틀리게 가르치지 말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